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저 몇 번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 좀 코로나가 떴는데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목소리가 네, 입어서 벗는 거예요. 네,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리신다. 어, 오늘은 이제 AP반 관련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아마 지금 학년이 보니까 분포도가 조금 되게 크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중학교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AP반을 제가 지금 만든 지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해가 바뀌면 4년 차. 그래서 올해가 이제 3학년이 이제 기수가 3기수가 이제 졸업을 시키고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이제 4기수고 해서 벌써 그래도 연차가 조금 돼서요. 어느 정도는 좀 프로그램이 완성이 조금 됐고 그래도 다행히 좀 이 근방에서는 좀 빡세게 좀 열심히 시켜준다라는 좀 소문이 나서 관심들도 조금 많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좀 화면이 잘 보이도록 제가 불을 끄고 싶잖아요. 어, 오늘은요, 좀 테마를 앞에는 좀 짧게, 그래도 AP반 하면 제가 AP반을 만든 취지 자체가 원래는 저희가 여기가 이싱센터이기 때문에 경시랑 영재반을 위주로 운영이 됐었고요. 근데 그 중에서 경시를 조금 잘했던 특히 여학생들이 실제 영재고나 과고에 문이 좁아요. 그러니까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은 기숙사 여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커트라인선에 훨씬 남학생들보다 잘하는데 떨어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러한 친구들이 또 공부들을 조금 잘하는,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그 정도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학교 내신도 조금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설계를 막 하다 보니 이공계도 있지만 아이들이 약대라든지 또는 이제 의대를 포커스를 조금 잡고 있는 아이들도 그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조금 나중에 고등학교 혹시 이 근방에 일반고를 떨어지거나 다른 특목고를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경시나 영재고 준비했던 거를 가지고는 어찌됐든 간 승부수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좀 탄탄하게 내신을 조금 잡고 가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만든 부분. 어, 그래서 우선은 의대에 관심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대 입시에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셔야 되는지랑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AP 관련해서 연관 커리큘럼과 시스템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P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원래 AP 자체는 선이수 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영재고나 과고에 보면 AP 과정이라고 해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선인수 과정을 하고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일반 물리, 뭐 일반 화학, 일반 생물. 그래서 여기서 그거를 가르치자.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AP의 취지는 수학도 마찬가지로 고급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고에서도 또는 이제 특목고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등 과정의 일부분을 다 마치고 가야지 본인이 가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고등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선이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조금 탄탄하게 이루는 커리큘럼을 만들자라는 취지하에 LP라고 이름을 명칭을 줬고요. 슬기로운 리더십. 우선은 전형 유형별 선발 인원이에요. 지금은 아마 이거는 올해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마다 바뀌는 거를 계속 보셔야 돼요. 이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 명수는 가감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논술이라든지 학생부 종합 비중도가 조금씩 줄면서 이제 정시 비중이 조금씩은 늘어가는 학교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교과 비중도가 조금 높아가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인원을 조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시 비중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인원 전체가 한 4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논술이 조금 적죠. 논술이 3.9%예요. 근데 보통 논술 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은 연과고 출신 아이들입니다.
네, 일반고에서는 거의 논술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이 좀 극히 드물어요. 그 논술에 관련된 그 문항 자체가 문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영재학교가 갔던 아이들이 좀 학교 내신이 좀 안 좋았을 때 종합 전형으로 틀지 않고 논술 전형으로 틀어서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긴 조금 퍼센트가 논술 전형은 계속 낮춰질 겁니다. 지금보다. 그 다음에 뭐 학습부 교과 요 안에도 이제 지역 인재 균형이라고 해서 서울대에서 뽑는 이제 지균으로 뽑는 아이들도 있고 또 학생부 종합.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습부 교과든지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지균을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의대는 다른 과에 비해서 뭐가 있다?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냥 내신만 잘 딴다라고 해서 의대를 목표를 잡으면 안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의대 선발 비율을 보면 우리가 보통 빅5라고 하죠.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우리대 이렇게 해서 요 5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비중을 보면 아까 전에 전체적인 거를 봤던 거고 여기는 어찌됐든 간 비중이 어차피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게 종합하고 수능 전형이니까 그래서 종합을 보면 요 빅5가 47.3%, 수능으로 가는 아이들이 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밑에 있는 대학교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28%에서 45%,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학교들이 수능 비중보다 조금 더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보통 이근방에서 아이들이 재수를 하거나 뭐를 해서 가는 보통 학교들을 보면 빅5가 아니고 보통 여기더라. 아이들이 목표로 잡고 공부하고 보통 뭐 종합전형으로 갔던 뭐 대진여고에서 갔던 아이들 보면 뭐 이대다, 고대다, 경희대 이렇게 아이들이 실제 갔던 것들 보면 그래서 요 보통 어머님들 요 아래는 별로 안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만 그리고 이제 수능 영향력을 보면은요. 이거는 아직 올해 입시가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들어간 친구들 작년 아이들을 보면 수능 반영을 비율을 보면 결과적으로 의대 같은 경우는 수능 반영의 영향력 자체가 90%. 그러니까 수능에 의해서 조금 좌지우지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커요. 그다음에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의학 계열에 관련된 과 자체가 최저 등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행을 할 때 학교 내신의 포커스보다 조금 위에 잡고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가중치. 이게 각 원래 100점, 100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 토탈 점수를 100점으로 보고 지금 여기 합산 각각 합산하면 다 100이죠. 그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서울대가 국어가 33.3%라는 거는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100을 3분의 1로 쪼개면 33.3%잖아요.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는 그대로 국어는 그냥 1의 비율인데 과탐 영역에서 일부러 수학으로 가중치를 더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성균관 중학대 충남대도 봐도 지금 보면 국어나 과탐의 비중도에서 어디로 이제 과탐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 33.3%를 넘었으니까 3분의 1을 넘었으니까 과탐 비중도가 어찌됐든 간 국어 영역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연히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죠. 뭐가 들어가 있죠?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되고 이제 등급이 있는데 얘네들은 1등급이 아니면 연대는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2등급은 떨어진다라고. 퍼센트가 낮춰도 여기 지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1등급 아니면 떨어져. 그러니까 연대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영어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해마다 조금씩은 변해요. 이거는 지금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을 가중치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서 소팅해서 드린 거고 어쨌든 조금씩 근데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 보면은 조금 수학 비중도가 훨씬 더 큰 학교들이 많이 포진이 돼요. 가중치 자체가.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면 애들이 거의 수능에서 의대가 빅5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제일 힘들어하는 과목이 뭔지 아세요? 국어.
그러니까 국어는 집 하나가 안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수학은 잘 어떻게 많이 돌리면 어느 정도 공부까지는 가요. 수능까지는. 근데 참 언어는 되게 안 놀라요. 그래서 지금 제자 중에서도 지금 영재학교를 가는데 형은 지금 영재학교 가서 이제 의대를 갔고 이제 동생도 고려를 하려고 했는데 수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얘가 아무리 해도 국어나 영어가 안 나와서 그냥 기계공학으로 틀었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중치가 있어 버리면 국어에서 내가 두세 개 틀은 거를 수학에서 다 맞으면 커버려. 네. 그래서 수학에 다 맞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래도 애들한테는 국어 점수 올리는 것보단 수학 점수 올리는 게 나아요. 이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근데 공부를 많이 푸시했을 때 참 안 오르는 게 제가 보면 언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이도 그 중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켜보면 그래도 영어는 잘 나와요. 영어는 잘 나오고 수학은 하는 만큼 나오는데 잘 안 나오는 게 국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의 시간이 오히려 지금의 고등학교를 들어가서는 조금 더 수학보다 할애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수학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 실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국어 점수에 발목 잡힐까 봐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미스를 했던 게 중학교 때 국어를 좀 더 많이 시켰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혹시 지금 너무 수학 근데 수학은 많이 시켜놔야지 지금 다행히 좀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국어를 할애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해놓고 저것도 안 해놓으면 정말 시간이 무조건 고등학교는 내신 끝나고 못 끝나고 이렇게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부족 아이들의 입장에서 공부했을 때 왜냐하면 해야 되는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 중등학생 학부모님들이라면 무조건 의대 뭐 이거 다 좋다? 이건 아이들의 성향이에요. 의사를 할 수 있고 또는 군대를 갈 수 있고 뭐 어떤 진로를 하는 거는 아이의 성향이지 이 직업이 좋다라고 해서 무조건 의대다?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영재학교 아이들이 의대로 생각보다 많이 가요. 그냥 다 그 장학금이나 혜택 받았던 거 다 그냥 해놓고 또 간다라는 게 거의 절반입니다. 올해가 그 첫 해인데요. 그냥 절반 다 내고도 그냥 가겠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이공계랑 의대랑은 공부하는 패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라는 건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조금 관찰을 잘 해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의대 가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 다음에 그 뭔가를 들었을 때 그거를 잘 수렴적으로 자기 거화를 잘하는 아이. 근데 이공계로 가는 아이들은 결과적으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결과물들이 도출돼야 돼. 그러면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발산적 사고가 잘 되는 친구여야 돼요. 근데 보통 영과고를 가는 친구들 중에는 좀 어머니 저희 때는 그 영재학교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은 영재학교 8개에 과고가 28개 많이 생겼잖아요. 즉 이게 뭐냐면 각 원래 지역별로 굵직굵직하게 좀 잘한다는 학교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휘문 있고 뭐 경기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각 지역에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 중에서 이공계에 우수한 아이들이 글로 간 거예요. 좀 성향적으로 그쪽에 가까운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 안에서는 뭐도 있냐면 발산적 사고가 가능한 아이들도 있고 그게 힘들고 그냥 공부하는 거를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공부도 어떻게 잘하는 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발산적 사고를 조금 더 장애하고 뭐 예를 들면 글을 쓰더라도요. 논술에 관련된 걸 잘하는 아이가 있고요. 시나 소설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가야 되는 게 다르죠. 시나 뭐 이런 것들을 잘하면 창작반을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논문의 형태를 가려고 그러면 언론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것처럼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조금 커가면서 글 쓰는 거, 공부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거를 응용하는 것들을 조금 순차적으로 아이들을 조금 많이 관찰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고에 조금 더 맞는지, 특목고에 더 맞는지, 또는 일반고에 더 맞는지. 그러니까 보통 일반고에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수한 학교들을 많이 가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특목고, 영재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진학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또 로드가 또 달라지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요 중학교 생활 동안 또는 초등학교 좀 빠르면 5학년, 6학년 요 시기 동안 요 아이들이 얘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입을 할 때 좀 정시에 좀 적합할까? 또는 내신에 적합할까? 또는 얘는 두루두루 이런 거 저런 거 되게 잘 챙기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보면 어떤 아이는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이거 학습지 제가 만든 문제 이렇게 짓죠.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도 가서 선생님이 글쎄 써주나 이래.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고 가서도 종합전형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계획 있는 그러면 어느 정도 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 내가 우리 아이를 수학을 어느 정도까지 중학교 3학년 때 끝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어는 현재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얘가 고등학교 가서 어디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는 잣대를 주는 게 결과적으로 이 금방 학교 내신 시험을 보게 하거나 또는 학력평가를 보게 하거나 그거에서 얘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기준치거든요. 그러면 영어나 국어도 마찬가지. 얘가 어느 정도 지금 국어 학원을 다니는데 이것도 정리하고 모두 다 하는데 얘가 도대체 어느 정도 국어를 하는 거야. 국어는 되게 수학보다 딱 떨어지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학원에 요청을 하셔서 좀 학력평가를 보게 하시든 어머님이 좀 출력하셔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정도 지금 고등학교 한 1학년 단계까지는 해요. 국어학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과연 이게 맞아? 라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학력평가예요. 거기에서 몇 등급 정도 나오는지야.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많은 중등에서 고등 선행을 하는 학원 중에 왜 AP 반이어야 되나? 이게 지금 어머니가 막 쳐보시면 돼요. 이 근방에 고등부 학원에 쓰는 책들이에요. 뭐 윈터스쿨 또는 이제 예비고1반 아이들이 쓰는 교재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학교를 봤을 때 보통 의치서반 자체 교재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통 그 자체 교재 자체가 내신의 킬러 문항이라든지 요 근방의 내신의 킬러 문항, 요 근방의 내신의 킬러 문항이라든지 또는 뭐 학력 평가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다시 수집해서 좀 만드신 자체 교재 이런 걸로 좀 나가시는 것 같고 그 다음 반은 뭐 마플 시너지나 자이스트 그 다음 아래 같은 경우는 마플 시너지랑 뭐 만렙피해 그 다음에 맨 아랫방 같은 게 이제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개념 원리랑 개념 유형 뭐 이런 걸 들어가요. 나머지는 지금 보면 보통 심화 소재라고 해서 쓰이는 게 마플 시너지 자이스트 센수학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념서라고 쓰이는 게 개념 원리, 개념 플러스 유형 수학에서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원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해.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제가 말씀드리면 어머니 여기 고등부 큰 학원들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이렇게 하시면 웬만큼 이게 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맘카페들 있잖아요. 여기 또 치시면 또 나와 있어요. 또 확인은 가능하시고요. 또 모레 찾아보시려면요. 대치동에 수학학원들 깊은 수학이니까 마찬가지. 거기서 뭘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제 레벨이 다 개념서를요. 개념 원리가 개념 플러스 유형이 나쁘다는 교재는 아니에요. 수학이 셈이 나쁘다는 교재는 아닌데 저렇게 스타트는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정석 스타트예요.
파트가 조금 다른 거. 교재 자체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 비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저 요금방에서 다닐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신만 가지고는 지금은 목표를 지금 그렇게 낮게 잡으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 중학교 때는 최대한 끌어올린 만큼 끌어올려줘요. 그래야지 얘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 그러니까 제 목표는 어찌됐든 간 여기에서 최소 졸업을 하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학교 4, 50명의 LP반 아이들이 다 여기서 정말 다 위치석을 다 가고 다 이랬으면 저도 바람이 없겠죠. 그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내신 가지고는 좀 힘들어하지 말자. 또 상위 그룹 아이들은 여기서 그래도 수능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좀 맛보게 다 했기 때문에 가면 다른 과목에 조금 안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두자라는 취지. 그래서 저희 지금 AP반 주 교재입니다. 저희는 모든 개념을 나갈 때 반드시 정석으로 나가요. 어머니 그 고등학교 지금 책이랑 정석을 보면은요 레벨 차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개념과 유형하고 개념 원리로 나가냐면 그게 교과서 패턴하고 비슷해요. 교과서 내신하기는 좋아요. 교과서 내신하기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교과서 내신만 잡을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은 사고가 깊은 수능까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자체도 그냥 기본 정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유형이라든가 증명이라든가 실력 평가까지 보면 다 가고 어려운 유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 책들은 조금 그렇지 못해요. 안 남아있는 특히 미적분이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그 교과 단원에서 빠진 부분도 있어요. 뭐 부피를 구하거나 거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교과 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근데 정석에는 다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혹시 논술을 전형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알고는 있어야 되죠. 논술 전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적분. 예를 들어.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정석으로 해서 하고 나갈 때 이제 어찌됐든 간 연습은 시켜야 되니까 나이트센하고 병행해서 나갑니다. 보통 개념은. 그래서 응용서는 이제 연습 문제랑 수학생이나 이제 자체 유인물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실력 검색이나 그다음 센수학 BC 단계 또는 이제 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고등수학 상하가 어느 정도 된 친구들은 필품이나 자의스토리를 한 번 더 이렇게 닥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저희는 그 고등부를 지금 올라가기 전에 벌써 여기서 끝냈어요. 그 교재들 어느 정도. 그래서 뭐 마풀이라든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자이스토리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희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체코난이도로 해서 뭐 고쟁이라든지 최강 TOP라든가 보통 제가 이 코스를 잡는 이유는 제가 AP반 1년하고 1년 3개월 정도면 수원에서 시작해서 1년하고 3개월 정도면 미적분까지는 한번 미적분 개념까지는 한번 끝나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는 중학교 이제 막 지금 2학년 올라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년 동안 거의 같이 있는 거죠. 2년 못하게. 네. 그리고 어쨌든 그 개월수를 조금 넘어서 하는 아이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아이들 또는 저희 이제 경시 2차 봤던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미적분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1학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AP 탑반으로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들어가서도 수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많이 시키고 보내고 하니까 그 지금 뭐 대진여고라든가 뭐 들어가 있는 친구들한테는 선생님 저 수학은 일주일 전에 잠깐 내시는 공부예요. 나머지 국어나 역사 외울 거나 막 이런 거에 조금 하지 수학 같은 경우는 그냥 그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 중등에서 조금 땡겨놨기 때문에 고등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되는 과목이나 챙겨야 되는 과목이 중학교보다 비중도가 크잖아요. 내신을 어찌됐든 간 잘 따야 되니까. 그러면 수학을 3이라는 건 너무 부담이에요. 국어랑 영어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내신 때는. 그래서 수학 3이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통 수학 못할 거야. 공부 잘하는 애는 하루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면 진도를 어느 정도 다 했던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쭉쭉쭉쭉 숙제 내주고요. 가서 전공 갖고 킬러문항 계속 이렇게 유지만 시켜주는. 그리고 정말 탑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방학 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요? 대치동 가서 킬러문항 다 끝나는 애들. 고등학교 1학년 보통 겨울방학, 또는 고등학교 2학년 그 정도 되면 애들이 가서 다 진도가 다 끝나고 여기서 뭔가 진도 나가고 이렇게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 큰 학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소수그룹 자기의 맞춤으로 해서 1대 일주일에 한 번, 또 방학 때는 조금 나가서 좀 그런 문항들을 조금 접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중계동에 있는 아이들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좀 심화 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루어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시할 때 원하는 뭐 의대 입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올해 12월, 그러니까 지금 12월 분기, 올해 이제 12월 분기 시작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 내년까지 해서 연간 일정입니다. AP 탑반, 제일 지금 높은 반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적분이 지금 개념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이제 12월 때는 미적분 운용부터 시작해서 수능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고3 같은 경우도 지금 얘네들은 여러 번 돌렸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품도 다 끝내고 다시 끝내고. 그래서 얘네들은 부쟁이로 보상을 하고 최강 TOP로 수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뭐 고1 내신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제가 플래티넘 풀릴 거고, 여기 할 때는 들어가기 이제 3학년 아이들도 이제 있고 졸업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수능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점검하고 가라고 이렇게 해서 AP 탑반을 마무리해서 내년까지 다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AP 탑반 아이들. 그래서 얘들은 결과적으로는 저희한테 거의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작년 해가지고 쭉 진도를 미적분까지 뺐고 그거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심화를 더 가지게 하나. 그리고 AP 지금 22만 이제 올 요번에 이제 그 11월 말일쯤에 해가지고 오픈되는 아이들 이제 수원 개념부터 해. 그래서 요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누수가 없고 잘 따라온다라고 하면, 레벨이 다운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9월 달에서 방학이랑 맞물려서 미적분이 들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하고 조금 한 분기 더 이렇게 하면 미적분 개념이 얼추 조금 끝나지게 되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저는 한 번 더 듣는 게 고등과정에서 나쁘지 않아요. 이게 단원 자체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보통 정석 보면 보통 최소 15단원 이상씩 있잖아요. 다 파트들. 근데 그게 자기가 조금 잘하는 영역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머님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지금 뭐 중등과정 하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내가 못했어. 어디에 레벨 테스트가 안 나오고 뭐 했어. 그러면 응용서를 풀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닙니다. 보통 개념에서 흔들리니까 못하죠. 개념에서. 그럴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개념을 듣게 하는 거죠. 개념을 해서 차라리 잡고. 왜냐면 중학교 시기는 지금 바로 뭐 내신을 보거나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좀 개념을 탄탄하게 하고 연산을 조금 빠르게 해더라도 고등학교 가면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그리고 고등수학 상하가 수원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미적분 가서 어려워하는 이유 자체는 어려운 문항으로 갔을 때 어디에서 걸리면 고등수학 상하예요. 그게 뒤에 결과적으로는 미적분 단독 문제로만 나오면 쉬워요. 미적분의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 꼬아서 내는 것들이 결국엔 함수 풀어야 되고 방정식 풀어야 되고 경우의 수 풀어야 돼요. 그것들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킬러문항 못 맞춰요. 그래서 오히려 제일 어려운 단계는 고등수학 상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를 2년을 거치면서도 계속 고등수학 상하는 반복을 시키는 이유 자체가 이게 문제의 끝이 없어요. 저도 지금 오히려 미적분을 지금 풀린다거나 차라리 뭐 기백을 푼다거나 한통은 쉬워요. 어려운 거는 오히려 고등수학 상하 어려운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수학 상한을 충분히 연습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흔들리면 지금 왜냐하면 고등수학 상한을 못하더라도 수학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수업을 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연산 체계와 그 다음에 개념 체계가 좀 다르거든요. 나오는 게. 그런데 거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응용에서 안 넘어가지. 왜 응용에서는 단란 수문에 있는 개념만 나오는 게 또 아니거든요. 거기 안에서 또 원방을 좀 써야 되고 거기 안에서 또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등수학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시험을 보면 수투까지 나가는데 고등수학 상하는 단위야 봐도 못 맞췄어요. 이건 정말 문제.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학원이 아니래 다른 학원을 선택하더라도 이게 선행만 계속 나가는 학원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고등수학 상하를 중학교 아이들이 해봤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겠어요. 그래서 선행을 나가더라도 고등수학 상하는 계속 밑거름으로 계속 받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못 풀었던 문제들도 계속 풀어줘. 이게 끝났다, 이게 끝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점검을 해주십니다. 어떤 학원을 다니든. 그리고 뭐 학원의 시스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생, 외부생이 좀 시험 볼 경우 분명히 진짜 수학을 많이 했거든요. 주 4일 하기도 하고. 근데 왜 레벨 테스트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러게요. 예, 저는 틀린 거라든가 문제 이제 소승한 형태를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수학은요. 아까 전에 말하면 양치기로 는다라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양치기라는 의미는요. 성실하면 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했을 때 숙제를 자주 안 해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쌓이게 되면 커지게 돼요. 이게 고등부에서 그러니까 중학교에서의 숙제 한 번 안 한 거랑 고등부 나갈 때 숙제 한 번 안 한 거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게 만약에 일주일 동안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그 단원이라든가 그 단원이 보통 두세 개 정도 될 텐데요.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교육할 때의 숙제 한 번 안 한 거랑 반드시 고등부 갈 때 숙제 한 번 안 한 거는요. 배 이상의 차이.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가르치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상담 받았던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여기에 그런 학원들이 있나 봐요. 이게 애들이 다 다른 과정을 해요. 개념을 나가요. 그리고 고등부. 그리고 답지를 보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답지를 보는 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답지를 봐야 되는 시기는 있어요. 그거는 애들이 어느 과정이 다 끝나고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근데 저는 좀 중등부 아이들한테 답지를 주는 건 위험하다. 왜냐면 아직은 자기가 고등 내신을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절실하지 않거든요. 아이들마다 좀 성향 차이이긴 한데요. 근데 그 답지를 보고 자기 풀이와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중등부에서는 많지 않아요. 그거는 고등부에 올라가서 그게 좀 부력이 쌓여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능력까지 조금 키워주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념 나갈 때는 어찌됐든 간 설명을 듣고 판서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부 과정이 다 끝나서 이게 뭐 얘는 수원하고 얘는 수투하고 미적분을 하고 얘네들은 근데 뭐 미적분이라든가 수원 수투를 여러 번 봤던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뭉쳐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고등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개별로 문제 풀고 모르는 것만 선생님이 짝짝짝 집어줘서 가르쳐주면 되니까. 또 그런 게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수업을 원해요. 굳이 다 아는데 저 수업을 왜 듣고 있어? 근데 지금의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는 학원들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습관을 흐트러뜨려요. 공부하는 습관 자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원래 저희는 AP반이라든가 모든 입시에 오픈 특강이 없어요. 오픈 특강이 없는데
요번에는 오픈 특강을 좀 열어뒀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 애들 학부모님들 중에서 지금 고등부가 보통 이틀로 가는 학원들이 있으니까 이 공부를 이렇게 또 많이 방학 때 좀 빡세게 많이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2년 막 이렇게 연속으로 막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부 최고난이 탑반까지 못 갔던 탑반을 못 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예를 들면 뭐 고쟁이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특히 고등부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듣게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하셔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특강 일부 다는 아니고 일부 조금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들어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을 오픈 특강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진행을 하려고는 무조건 저게 고쟁이 정말 좋은 책이니까 들어야 돼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들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실력 정도 수준이 완성이 되는 친구들이 해야지 자기가 풀 수 있는 문항이 한 10문항 중에 한 문항이면 정말 수업하기 힘들어요. 그 아이도 너무 지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 맞춰서 그래서 뭐 수험 개념을 한번 그래도 더 다시 보고 싶다. 그 전에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개념을 방학 때 좀 잡아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나 아니면 수투 심화나 뭐 이런 수투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오픈 특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외부 생에서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그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좀 참고해 주시고 그 안내문에도 요거는 다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느냐? 우선 당연히 철저한 오답노트를 해야죠. 그리고 AP 뭐라고 궁금하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훈련이 뭐냐? 자, 첫째로 좀 오답에 관련돼서 조금 특히 이제 개념을 할 때는요. 저희가 똑같이 저희가 경시랑 영재를 좀 모티브로 제가 AP를 조금 억제도록 공부를 좀 타이트하게 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개념을 할 때는 개념서를 한 권 더 가지고 그래서 틀린 것들은 다시 오답을 다시 시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정석을 저희는 나가야 되니까 정석책에 제본되어 있는 걸 한 권을 더 봐요. 책 2개죠. 수업료 이렇게 해서 개념할 때는 어쨌던가 이렇게 이원화 해가지고 관리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라든지 또 테스트 오답 같은 것들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다 채점 그게 완료될 때까지 선생님들이 시키고 계시고 그다음에 정리해야 되는 것들은 다 저희가 그 AP반 같은 경우는 테스트 오답 하는 것들이 또 따로 있어요. 시험지 붙이고 오답 하는 또 그렇게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테스트가 조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주에 하게 되는 이제 주간 그 단원, 그 주에 배웠던 단원에 관련된 부분에 주간 평가가 있고요. 분기 말에 보는 분기 평가가 있고 AP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AP모는 조금 뒤에 어떤 부분인지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이제 안 하려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자기 주도 학습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어른도 힘들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공부를 딱 이만큼 지금 있는 아이들이랑 똑같이 앉아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저도 열심히 배울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셀프주의, 그 자기 훈련. 여기서 이제 훈련이 돼서 고등학교 가면 자기 주도로 하자. 이런 거에서 독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을 이해 못하면 집에 가지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해서 이렇게 독서실 운영을 AP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이동해서 독서실까지 이제 자기 그날 배웠던 것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쪽에서 이제 하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P 테스트 유형은 이제 나머지 같으면 분기평가나 주간평가는 다른 학원에서도 조금 많이 이루어지는 평가라 저희는 AP 뭐라고 해서 분기별로 그러니까 즉 3개월 안에 특별히 9월, 10월, 11월은 그렇게 못 봐요. 9월, 10월, 11월은 중간이고 기말이 바로 이제 붙여져 있어서 그때는 고등 내신 평가랑 연합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한 번 한 번씩 보고 나머지에는 실제 중계 지역이나 여기 다른 과 뭐 강남권이나 목동과 학교 기출로 해서 2번 보고 분기당 그 다음에 연합 모의고사나 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뭐 요새도 대성 뭐 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로 분기에 2회, 2회씩 이렇게 봐서
성적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제가 전에 그 설명할 때도 애들 이제 그 실제 테스트 나온 거를 쫙 보여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합 모의고사를 봤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는 이제 막 AP로 올라왔는데 이제 막 4등급 나왔다 3등급 나왔다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게 아니죠. 보통 1, 2등급이 나오는 애들, 1등급 나오는 애들은요 1년 지난 애들. 그러니까 저희가 연합 모의고사를 보는 건 고등학교 2학년 3월 거를 봅니다. 또는 6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걸 보면은 중등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 1학년께 제대로 되어 있나라고 보려고 하면 고등학교 2학년 3월이나 4월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부터 4월에 있어요. 그래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관련된 것들이 좀 담아져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봤을 때 1, 2등급 나오는 애들은 부력이 1년 이상 된 애들은 거의 1, 2등급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졸업반 중에서도 지금 AP 공육반은 작년 이제 6월에 했던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 거의 1등급을 찍더라고요. 나머지 애들은 등급이 점차적으로 학년이 이제 어차피 1년은 더 할 거니까 걔네들은 졸업할 때는 그 정도 등급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학부모님들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치가 있어야 되잖아. 얘가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이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하고 있어? 그리고 저희도 궁금해요. 얘가 소위 말해서 다른 학원에서 시험 보는데 거기서 시험을 잘 봐요. 근데 왜 여기서 못 보죠? 그럼 거기서 쉽게 냈나 보죠.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주간평가 애들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너무 다 잘 나와도 문제 아닌가요? 시험 문제는 쉽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객관적으로 저희도 판단 기준이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봤던 시험이지. 그게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성취도를 끌고 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못하면 좀 방학 때 조금 더 응용 문서, 고등수학 상하 조금 더 풀려서 더 하고. 그래서 반별로 약간씩은 커리큘럼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바뀌는 이유가 여기 테스트를 봤는데 너무 등급이 많이 안 나. 그러면 어쨌든가 뭐 평소 때는 선행을 나가야 되니까 방학 때는 조금 열심히 좀 더 많이 시켜줘야지. 좀 끌어올려줘야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이제 내신 평가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내신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같이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신 퍼펙트 교재를 포함해서 아이들이 족보 관련된 문제라든가 학교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학원들이 하고 있고 이렇게 조금 이게 아직은 요번 중간고사가 좀 늘어졌어요. 이제 아시다시피. 그래서 1학기 기말 만점자랑 이게 지금 그 모든 과목 올해 받는 아이들 이렇게 해줬던 거. 이 대부분 다 거의 AP반 애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의 여기 애들이 다 AP반 아이들. 네. 그래서 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준비랑 그다음에 모든 과목이 관련된 우수자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열심히 하면 보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여기 컬이 알고 뭐 이렇게 알겠어. 그건 이제 어찌됐든 간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선택이고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라면 또는 이제 2학년 중에서 지금까지 좀 잘 관리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등록부는 한 번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이가 지금 운동고를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원래 강화문 쪽에 다니다가 제가 일하는 워킹맘이잖아요. 이게 학원을 픽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날라주는 근접거리에 학교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어찌됐든 청담동물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챙겨줘야 될 게 많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 다행히 저희는 그런 부분은 조금 남편이 많이 도와줘서 끝나면 전 늦게 끝나니까 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나마인데 정말 손이 많이 가네요. 해야 되는.
그리고 진학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만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하고 상담이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그래서 체킹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계속 일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좀 편하시려면 특목고가 진짜 편하긴 합니다. 어디든. 특히 전국 단위인 특목고들은 진로 진학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만족도가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거는 지금 입시가 저도 수능 세대가 아마 저랑 연배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할 거기 때문에 수능 세대가 더 많으실 거예요. 학력고사보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그냥 수능 점수 딱 잘 되고 잘 되고 딱 여긴 여기 학교 딱 여기 학교. 지금은 왜 이렇게 학교별로 전형도 많고 보는 퍼센테이지도 다르고 원점수 봐야 되고 표준 편차 보야 되고 한산점수도 봐야 되고 가중치도 다 다르고. 그래서 무슨 한 학교에 대해서 입시 공부하는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전략을 잘못 세우면 생각보다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아이의 능력치보다 못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전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전략 자체가 일반고에서는요. 자, 보통 저희 때는요. 저도 그냥 일반고에 사립을 나오기는 했거든요. 공립은 아니고. 대부분 서울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사립이 더 많습니다. 공립보다는. 그때는 저희는 학교를 어느 대학교 이상을 몇 명 보내면 선생님들 막 포상 추가도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저희 때는 막 미국 갔다 오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 일반고에서 그래도 잘 가면 더 좋겠지만 예전만큼의 선생님들이 얘가 이렇게 다들 으쌰으쌰 잘 가면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이만큼이야 이런 게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희나 언제 학부모 때 으쌰으쌰 이게 조금 적어요. 좀 개별 전투가 조금 적다. 개별적으로 해야 돼. 개별적으로 챙겨야 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져.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진학이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특목고에서는 결국에는 아이들 시험 한 번 끝나면 진학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데려놓고 너는 지금 여기에서 네가 목표하는 학교가 이제 이만큼 올려야 돼. 그리고 너 지금 요만큼 여기 지금 기록에서 못 채운 거 있으니까 이만큼 더 채워줘야 돼. 그래서 방학 때는 뭐뭐뭐뭐를 해서 챙겨서 이만큼 더 채워 다음 학기. 이게 돼. 근데 일반 고사는 그게 아니고 이제 엄마랑 아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아이가 남학생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차라리 남녀공학을 보니까 여자 엄마들하고 좀 친해지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의 알림을 계속 봐야 되고 뭔가를 계속 뒤져봐야 돼요.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놓칠 수 있으니 그거를 중학교 때 잡아놓으시고 일이. 그래서 차라리 고등학교 때보다 중학교가 말이 조금 더 많이 해요. 남학생들. 저는 저희 아이가 무건수행 하는 중. 근데 학교에서는 안 그렇다고 하죠. 저한테만 그렇다고. 무건수행 하는 사람. 생활 기록부를 중학교 때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세특 빼고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잘 챙겨가는지 이런 부분들. 지금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대부분 자소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독서도 없어지고 거의 남는 거는 뭐죠? 대입에서 세특입니다. 그러면 독서가 중요하지 않느냐?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독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왜? 세특에서 써야 되는 내용들의 일부 그런 교과랑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독서를 해서 하면 선생님들이 잘 녹여서 써주세요. 관심 있는 선생님. 그래서 그 교과에 관련된 독서 활동들은 반드시 잘 해주고 차곡차곡 쌓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간혹 논문 기재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탐구 활동을 그 자율 활동란에 잘 녹여서 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탐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개설이 되고 열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율활동에다 또 대입해서 쓸 수 있어요. 논문 기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결과적으로는 했던 습관이 있고 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탐구활동 대회도 나가보고 토론 대회도 나가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고등학교 때도 해본 경험이 수가 적기 때문에 선뜻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아이들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상을 받든 못하든 자꾸 노출시키고 경험을 하게끔 해줘요. 기록 못하더라도 그럼 뭐 내년 그죠? 어차피 대입을 위한 거지 무조건 저희가 중중에서는 예행 연습 그걸 좀 살짝.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특목고를 간다 그러면 자소서를 써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탐구활동, 지구탐색활동, 학습 계획이 조금 제대로 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축년자분 어찌됐든 간 이거는 추후에 이 앞에 있는 생활기록부나 자소서가 잘 정해져 있다라 그러면 이거는 보통 2학년 하반기 때, 3학년 하반기 때 하게 되는 것들이니까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고 자, 생활기록부를 볼게요. 아이들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면 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출결 상황입니다. 특목고는요, 전국 단위 자사고는요, 출결 상황이 점수화됩니다.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결석 한 번에 감점 요인이 다 있어요. 미인전 결과 3번이면 결석 한 번으로 칩니다. 자, 그런데 전국 단위 자사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죠. 전국에서 그래도 난다긴다는 아이들이 와요. 출결상에 미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안 되고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일 때는 누나 검사하세요. 그럼 민정 결과라든가 질병 결과 안 되고 그냥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안 되죠. 그냥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질병이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턱대고 하시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그렇다고 막 얘가 그 질병으로 조퇴 한 번 했어. 그게 마이너스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한 3번 정도여야지 결석 한 번으로 칩니다. 그리고 결석이 너무 잦은 아이들은 이게 기숙학교다 보니까는 안 뽑으려고 해요. 너무 약한 아이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좀 출결 상황을 좀 꼼꼼히 잘 지켜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수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요 그 학생부 기록 2에 보면 이게 이제 제외돼서 교육부에서 이거 빼라고 했어. 모든 특목고 일시할 때. 그런데 만약에 영재고 가고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친구들 그 다음에 또는 상상고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뭐가 들어가죠? 추천서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추천서 내용에 아이들이 뭔가를 할 거리들이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생님들에게 쓸 거리를 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선생님들이 얘가 도대체 학교 생활에 있었던 내용을 무슨 상을 받아서 쓰는 건 아니지만 그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고 체크리스트도 해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교과 우수상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알차게 조금 해보는 습관이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상능력은 하나씩은 들어갑니다. 한 학기에. 그러니까 해야 되죠. 그 중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챙기는 습관을 들이잖아요. 관심을 뭔가가 무슨 대회 있대. 요새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막 대회들이 많이 줄기도 했는데 뭐 독서 골든벨도 있고 영어 무슨 퀴즈 맞히기도 있고 각 학교마다 되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게 조금 많이 줄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들어가는 이제 아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중학교 이제 1학년도 2학년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으면 좀 참여시키고 좀 해보라고 하라고. 애들한테 말해줘야되는데 그죠? 올라오는 애들한테 꼭 말씀 잘해주세요. 인상 검증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동아리 활동도 학교마다 조금 또 시스템이 달라요. 1학년 때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학교들에 있던 자기가 진로와 정말 무관하게. 근데 보통 그래도 2학년, 3학년 돼서는 학교마다 뭐 자율 동아리라도 만들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뭐 자기 진로와 조금 엇비슷하게 갈 수 있는 동아리들이 있다면 좀 그런 동아리 활동도 결과적으로는 진로와 연관되도록 좀 시켜주시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동아리 활동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다 짜여져 있습니다. 일반 좀 다양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 부분, 희망 분야 이런 것도 이게 보통 1학년 때 학부모님들이 놓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보면 자기가 청년상권 없이 여기에 기업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대. 그래서 여기에 탐사 그 다음에 과학자 이게 뭐야?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문과 쪽에서 하나, 이과 쪽에서 하나 가장 괜찮은 거 하나씩 골라놓고 그래서 좀 학기 말 전에 이렇게 고칠 수 있거든요. 지금 충분히 혹시 실험면에 아이들이 희망 분야를 좀 뭘로 썼는지 그러니까 이공계이면 차라리 수학자, 과학자 이거는 괜찮은데 정말 뭐, 이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진로와 좀 자기가 왜냐하면 이런 거를 적어낼 때 본인도 좀 자기 진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들하고 조금 대화도 조금 해보고 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 뭐며 그 과목에서 찾을 수 있는 직업군들이 뭐가 있는지 아이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수학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달라요. 같은 로봇공학자가 꿈인데요. 어떤 아이는 그래서 로봇공학자 꿈이야. 그래서 너는 로봇공학에 대해서 로봇을 만드는 거야. 즉 기계공학 쪽인 거야, 하드웨어 쪽인 거야,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인 거야. 이것도 그러면 그 나중에 대학교에서 가야 될 과들이 달라져. 그래서 애들이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어떤 거에 관련된 관심인지를 보셔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만들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좋아하니까 로봇공학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걔는 기계 쪽인 거지 소프트웨어 쪽이 아니야. 네. 보통 로봇공학자 보면 그게 되게 융합과 그러니까 기계 쪽도 알아야 되고 기계 물리나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소재도 요새는 되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소재에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아까 전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예 컴퓨터 공학 쪽으로 가야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더 다르고 그래서 그러려면 학부모님들이 직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직업에 대해서. 앞으로 과들이 저희 때랑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 과들이 정말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그 다음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즉 사회에 나가도 좀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개설돼요. 저희는 좀 뭉뚱그려져 있었잖아요. 그냥 화학 아니면 화학공학.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그것조차도 되게 세밀하게 조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그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의외로 애들한테도 저도 얘기하거든요. 유튜브 맨날 재밌는 것만 보지 말고 4차 산업 경약 딱 이것만 써도요. 4차 산업에 관련된 직업 이러면 돼도 쫙 하고 유명한 뭐 송영길 선생님이라든지 또 유명하신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빅데이터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막 요새. 그런 분들이 강연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짤막짤막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들으면 애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간혹 좀 재밌더라고요. 신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직업에 관련된 직업군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 때랑은 완전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의 적성에 부모들이 못 따라가 줄 때 모르는. 왜냐면 그래서 판사, 의사, 뭐해. 이게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년을 다 보장을 해준다는 보장도 있고 되게 된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줄 수 있는 좀 시기이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했죠. 제가 잘 쓰여져 있는 텍스트를 조금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수학을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학기에 수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식 연산을 활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함. 이건 누구나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단원에 대한 그 주제를 잘 학습했다 이 정도예요. 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자, 제가 그 박스 처리한 거를 보면 이 친구는 알려주는 대로 배우기보다는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보다 깊이 있게 이해를 함. 그리고 항상 차분히 수업을 임하며 높은 집중력과 과제 집착력이 보임. 특히 문제풀이 과정을 수학 기호와 문자를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잘 서술하며
친구들에게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도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훌륭한 의사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도 이거는 좀 고등학교에서는 좀 잘 써준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태도면이 조금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실제 어떤 문제를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게 좀 구체성이 들어가야 되는 게 고등학교의 세트. 그래도 중학교에서 세특을 이렇게 써주시는 선생님은 이게 잘 써주시는 선생님. 그래서 이런 세특이 들어가려면 아이가 해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리고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도 좀 어찌됐든 간에 좀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조금 굵직굵직하게. 그 다음에 인문부터 수학, 과학 1학년 때 조금 골고루. 왜냐면 직업을 자기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요 친구의 꿈이 로봇공학자예요. 그러니까 쭉 가서 이때는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수업도 미적분이 바라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뭐 자연에서 발견 위대한 아이디어 뭐라든지 조금 좀 어떠한 진로적인 공부보다 그 내용 학습적인 거에 조금 더 가까웠다라고 하면 그 2학년 말에 보면 이때부터 뭐 휴보이즈 나는 뭐 로봇 휴보다 그다음에 로봇 다빈치 꿈을 설계한 데니스 홍커죠. 이렇게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2학년 때 하반기 때부터 들어가. 그게 이제 진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좀 골고루 해서 조금 직업 선택하거나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만은 아니죠. 어떠한 간접적인 직접 다 체험을 할 수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체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인생과 철학과 인생관 가치관 그래서 내가 의대를 간다라 그러면 뭐가 설립돼야 되죠? 생명 윤리 근데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책도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 뭐 이런 것들도 담겨져 있는 책들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그래서 중학교 때 좀 굵직굵직한 책들을 잘 읽어놓으면 그게 어디에 쓰인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책 읽을 시간이 많나요?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잘 읽어놓고 그거를 독서록을 잘 해놓으면 그걸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조금 다시 한번 좀 독서록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괜찮은 책들을. 중학교 필독 분석하고 고등학교 필독 분석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수학하고 과학적인 내용의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소설이라든가 인문이나 철학에 관련된 것들은 고등학교 애들이 훨씬 더 그게 내용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도 수학에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아이들도 선행을 어느 정도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웬만큼은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정리해 놓고 그때 가서 써먹으시고 정말 시간 없어요. 책을 글씨. 그래서 그때 조금 잘 활용해 두면 좀 알차. 그러면 중학교 때도 좀 바쁘게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학원 가야죠. 역사 챙기셔야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알림이 잘 보셔야 돼요. 무슨 행사 있는지. 요새는 너무 편해요. 저는 저희 때 저희 아이를 키웠던 학부모님이라면 저는 아마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맨날 오잖아요. 학교 행사 뭐 있다. 일찍 끝났다 뭐 한다 이거 다 알림으로 오니까 일하는 엄마한테는 너무 감사. 그래서 이거 챙겨줘야 되는 시기가 뭐구나.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것들. 그래서 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때 어머니들 슉 이렇게 날려버리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간혹 그 학교에서 교육이라고 해서 직업, 4차 산업이라든가 미래의 직업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 교육이 있어요. 그거 되게 괜찮아요. 네. 네. 저는 이게 대치보다 그런 게 되게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목동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 이사 오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목동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런 강령이 되게 많아요. 아침 브런치 강좌라고 해서 학부모님들 교육하고 뭐하고 입시부터 시작해서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무료도 많고. 근데 이제 지금은 여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주최해서 요새는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들도 있고 요새 또 줌으로도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하게끔 되잖아요. 굳이 안 가고. 그렇게 틀어놓고 어머니 살림하시면 되니까. 저도 이게 틀어놓고 하는. 근데 제가 보니까 괜찮은 강연들이 와서 되게 재밌게 하는 강연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줌으로 하거나 직접 가시기 어려우면 그렇게 해서 틀어놓고 뭐 본인 보이셔도 좀 하면 이렇게 귀로서 이렇게 들려지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의 입시는요. 특히 우리 아버님들도 한 분 계신데 이 안에도 계시고 저희 남편도 지금 제가 그나마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 세대교육을 많이 쭉 이렇게 해서 된 거지 초반에 할 때는 너무 부럽지 공부는 지가 한 거지. 근데 이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책들을 사줬거든요. 대입이 얼마나 힘든지 보니까 정말 놀라요. 이렇게 어려운 이 대입을 하는 게 정말 부모님들이 같이 가주지 않는 이상은 아이 혼자는 좀 힘들어. 저희 때뭐 수행평가 이런 거 실기는 있었죠. 수행평가 이런 거 있었나요? 크게 뭐 없었어요. 지금 수행 챙겨야지, 시험 챙겨야지, 독서 챙겨야지. 우리 독서 그냥 방학 때 숙제로 내는 거 이외에는 그 생활기록부를 뭐 저희 때는 다 수기로 썼는데, 그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화되면서 바뀌었지. 저희 다 수기였어요, 선생님들한테.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되게 많이 학부모님들의 역할들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까지는 조금 같이 걸어가 주셔야 돼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이상은 발을 띄우고 걸을 수 없잖아요. 걸음걸이도 하나하나 한 템포 한 템포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오답 노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 테스트 틀렸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저절로 알아요? 지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뭔지 알아요? 저는 공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 공교육이 타격이 클까요? 저도 소위 말해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대부분 특목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는 안 그랬고 저는 교편에 제가 잡기도 했거든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요새 선생님들이 왜 그래? 국어, 사회, 역사 보면 이렇게 요약집을 남겨주시고 블랭크를 해서 블랭크 채우기. 그러니 애들이 정리를 못하죠. 그러니 애들이 글을 못 쓰죠. 이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게 중학교 때부터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쉽거든. 특히 역사나 뭐 이런 거 PPT 싹 올리고 블랭크 탁탁탁 애들한테 뭐야 이렇게 보이죠. 색깔로 다 영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요. 근데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데 국어도 저희는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쵸? 이거는 무슨 시상이고 뭐고 이거 다 손으로 다 밑줄치면서 뭐 문학작품 하나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써된 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블랭크만 채우면 근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공부는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자기가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산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조금씩만 조금 습관을 잘 잡아주시면 그나마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는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의 역할이 조금 빼실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애들도 이렇게 내신 때 가끔 와서 공부하는 애 보면 이게 역사부터 다 요약 정리 다시 자기가 다시 이렇게 하고 영어도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 뇌 똑같아요. 이 뇌 구조가 컴퓨터랑 똑같습니다. 컴퓨터도 보면은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단기 저장소가 있고 장기로 하는 장기 저장소가 있듯이 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공부라고 하는 습관이라든가 건
단순히 암기 형태가 아니고 장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요. 결과적으로는 말로 하는 거, 글로 쓰는 거. 이게 돼야 이게 장기로 오랫동안 남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은 왜 그렇게 되게 잘 기억하세요? 나는 몰라서. 니네들 이름을 왜 이렇게 빨리 나는 니네들 이름을 자주 부르잖아. 선생님은 계속 말하고 설명을 하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니네들은 안 하잖아. 눈으로만 보잖아. 영상은요. 가장 처음에는 오래 남을 수는 있지만 휘발성도 반복적이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텍스트는요. 보면은 날아가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난 뒤에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만화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자, 텍스트 용량하고 어머니 보통 그 음악이랑 그 영화는 용량이 어떠죠? 크잖아요. 실제 저희가 뭐 그 컴퓨터에 담아보려면 그죠? 한글 파일보다 시대 똑같아요. 뇌도.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뭘로 대체돼요? 애들 만화 본 거, 웹툰 본 거 이걸로 대체돼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잘 안 넘어가요. 그게 반복적.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습관이 그거. 수업 끝나자마자 핸드폰 보면서 열심히. 차라리 자는 게 좋습니다. 이건 실험적 결과예요. 잠을 안 자고서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해서 다른 활동을 하고 영어 단어를 외우게 시켰고 똑같이 뭐 100개 단어를 하고 또 어느 분은 일정 시간 좀 잠을 재우고 나서 영어 단어를 했을 때 실제 좀 일부 잠을 자고 났을 때가 오히려 암기 단어가 훨씬 더 많았어. 왜냐하면 잠을 자야 그게 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고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수면이 너무 부족하면 안 돼요. 그거 볼 시간에 저는 차라리 자라요. 얘들아. 근데 이거 안 되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할 수 없는 여건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현재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한테. 저희는 TV 보면 큰일 났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이들은 요새 맨날 까먹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리들만 조금 잘 이렇게만 좀 잘라주시고 좀 패턴만 조금씩만 바꿔주시면 아이들의 공부 습관과 공부 효과는 조금 더 지속화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저도 잔소리로 항상 말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각자 원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 그래서 실에서 겨울 시즌 특사는요. 입학 이제 외부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 테스트 시 그 입학 시에는 테스트 비용을 환불해 드릴 거고요. 혹시 또 지인 소개로 테스트 보시는 분은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를 뭐 보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보는 것도 뭐 입학을 하려고 보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의 아이들의 위치를 또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해보고 있는데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즉 뭐냐면 아이들이 경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해보지 않고서 나는 못할 거라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시켜보면 되게 잘하는 분들이 우리 아이가 뭐 여기까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처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들을 대하는 거하고 지금은 조금 많이 다르고 정말 아이들은 생각보다 1년이 되게 짧은 것 같은데 훌쩍 성장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많아요. 그 다음에 태도를 변화시켜가지고 공부 습관이 잘 들여지는 아이들도 많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 아이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북돋아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조금 많이 늘려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발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혹시 뭐 의사 테스트를 보거나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상담을 드릴 거고요.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종종 AP반뿐만 아니라 뭐 영재고 또는 특목고, 과고 입시 할 때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도 학부모님들 조금 좀 여러 군데 조금 많이 들으시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학원 제가 유튜브로 해서 올려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었던 그 설명회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유튜브에도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 중개 CMS 유튜브에 치면 아마 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설명회 같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 동안 감사합니다.